아, 직업 선택. 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지 않나요? 단순히 뭘 해서 먹고 살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이나 안정성 같은 익숙한 기준 말고 우리 커리어에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해줄 특별한 나침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좀 넘어서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소명이라는 나침반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돈과 지위를 넘어서. 우리가 커리어 고민을 시작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이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익숙한 생각들에 아주 과감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따르는 세속적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함정일 수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면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죠.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에요. 돈, 안정성, 남들의 인정, 우리 사회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준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열정, 의미, 나만의 비전. 이건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직업을 찾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관점을 바꾸려면 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파트, 내면으로의 여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진짜 진로 탐색은 취업 사이트를 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4가지 단계를 제안하는데요. 첫째, 내 과거 경험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즐거웠고 뭘 할 때 성취감을 느꼈는지 분석해보는 거예요. 둘째는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보는 나 말고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떤지 솔직한 피드백을 구해보는 거고요. 셋째, 객관적인 테스트도 한번 활용해보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깊은 성찰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왜 내면으로의 여정이 중요한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학력과 스펙은 당신의 외적인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건 뭐랄까, 나의 가치는 이력서 한 장으로 절대 다 담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결국 이 모든 건 내 안의 동기, 그러니까 내적인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외부의 압박을 어떻게 내면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힌트가 나와 있죠. 부모님의 기대나 어려운 환경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경쟁자를 보면서 질투하기보다는 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고 영감을 얻고 심지어 실패나 힘든 경험조차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내면의 힘 아닐까요? 자,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 외부로의 여정에서는 일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대로 탐구해 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돈인가요? 열정인가요? 이 프레임워크의 답은 아주 명확해요. 돈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건 수단일 뿐, 돈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선택입니다. 안정적인 길인가요? 아니면 좀 불안해도 모험인가요? 이 프레임워크는 특히 젊다면 모험을 해보라고 격려합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방황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모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인기 있는 유행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잠재력을 볼 것인가? 이 프레임워크는 경고합니다.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이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인기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고요. 중요한 건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기르는 거죠. 와, 이 문장이 정말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꿰뚫어놓는 핵심 비유 같아요. 시계만 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미래를 보고 나침반으로 바른 길을 찾아라.
지금 당장의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큰 비전과 올바른 방향 각막으로 내 커리어를 설계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소명이라는 길잡이 나침판입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모든 여정이 어떻게 이 소명이라는 도착지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명이라는 게 거창하고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내가 가진 비전과 목표를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목적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내 삶에 진짜 의미를 주는 나만의 길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번개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해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아주 서서히,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소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수많은 시행착오나 실패 속에서 깨닫기도 하고요. 어떤 우연한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죠. 심지어 내가 정말 원했던 걸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빈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조차도 결국은 내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의 아주 소중한 일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핵심적인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졌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를 이끌고 있는 나침반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어떤 원칙을 따르고 계신가요? 오늘 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